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한의사 임형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 나 아픈 거 아무도 몰라줄 때 아닙니까? 나는 온몸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요 아무것도 이상 없다고 하고 가족들도 꾀병 취급하고 이거 속 터지죠.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는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픈데 병명은 안 나오고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마음의 병. 합병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병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음의 병이 원인이 돼서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이제 심지어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일으킬 확률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성인들 중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경우는 30%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심각한 신체적인 증상도 오고 더 무서운 만성병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음 튼튼, 몸 튼튼의 비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돼서 이게 공황 발작이나 급격한 분노에 이게 효과가 있고요.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데에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분들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국 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걸음걸이가 너무 사뿐사뿐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요, 가면은 또 이상 없다고 한다 하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네. 이 병원들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 왜 그럴까요? 예,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시고 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높아지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오실 때 본인들이 미리 자기 병명을 정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염이다, 뭐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릎 관절염이다. 그럼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분들이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주문해서 한 검사에서 별 이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병원 가고 이렇게 병원을 전전하다가 실제로는 돈만 많이 쓰고 예. 이렇게 제대로 된 원인을 잘 못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지의 제왕에 출연하셨던 의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저거 내 얘기다. 내가 저 증상이 딱이다 하고 급하게 예약을 해서 병원을 오신대요. 진료를 해보시면 그 병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이걸 뭐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꾀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한 대학병원 이제 심장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심장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21% 정도가 심장센터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흉통을 호소해서 심장센터를 찾았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병이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의 병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가장 많이 알려진 어떤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울증도 우울감, 뭐 슬픈 마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두통이라든지 무슨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실제 문제는 다른 데 마음에 있는데 이제 몸에 있는 어떤 증상만을 가지고서 병원을 찾아다니면 제대로 된 원인을 찾기가 힘들고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친한 친구인데 네. 이 소화가 안 되고 막 위경련
이런 것까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내시경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도 이런 정신적인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뭔가 이제 걱정을 하다가 점점 이제 증상이 낫지 않으면 뭐 혹시 큰 병은 아닌가, 뭐 암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이제 40대, 50대 어떤 주부님들이라면 마음의 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화병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병들이 이제 40대, 50대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화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화기 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이제 심지어는 중풍 같은 어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일으킬 확률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 원인이 돼서 이제 몸의 병도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병원에 가서요. 예. 의사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당신은 신경성이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음까지 어떻게 들여다보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예, 좀 이제- 치료약 좀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상당히 정말 답답하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신경성이라는 말을 다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성이라는 말이 마치 원인이 없다, 여기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말처럼 쓰이는데 맞아.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아주 명확한 원인이 신경, 즉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정신과 질환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또 숨겨진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0년에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를 보면 그 전체 국민의 8.1%만이 건강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30.1%는 이제 병에 걸려 있고 나머지 이제 61.8%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병에 걸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은 어떤 건강과 질병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런 상태를 이제 미병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개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동주 원장님, 이 미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자는 아직이라는 뜻의 미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몸 안에서 병으로 나타나지 않은 병을 미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이제 조선의 7번째 왕이셨던 세조가 지으신 책이 있는데 의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의양론에 8가지 의사를 자질별로 나눠 놓으셨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자질이 뛰어난 좋은 의사가 심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의. 마음 심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세조는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가장 으뜸인 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몸에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술이 필요하대. 예. 근데 오늘 이제 미병이란 말을 저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지금 병에 안 걸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그 마음의 병 이런 것이 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다면 마음의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란 과연 무엇인지요? 일단 뭐 그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 다 이제 병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이상보다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원인, 마음의 원인 때문에 그런 반건강 상태에 있을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고 뭔가 삶이 만족스럽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완전한 병은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미병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한 2주 전에 이제 서재거 원장님 병원에 가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뭐 다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치료를 하면 되고 이제 두통 같은 경우는 좀 신경성일 수가 있다. 너무 한 가지를 고민하지 말고 골몰하지 말고 신경을 너무 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얘기가 계속 신경 쓰이고 있거든요. 계속 신경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성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변에 그 위험한 그 산을 타고 도로를 가다 보면 낙석주의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낙석주의를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떨어질까봐 실제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을 늘 걱정하는 게 신경성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성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까봐 일어난 상황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이라는 거는 어차피 뇌가 반응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장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신경성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성은 병이 아니다가 아니라 없는 현상이지만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신경성이라는 거는 더 무서운 만성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주로 이제 아직 미혼이지만 그 남들 결혼한 거 보고 야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하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항상 이거 걱정하는 것도 우리도 신경성인 건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직 네. 미치지 않았지만 거기에 미칠 수 도달한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난 것만 해도 고민할 게 태산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까 봐 고민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청각인데 결혼 생활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신경성이구나.